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아직 다 못하신 게 있다면은 쉬는 시간이나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개인적인 시간에 마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했어야 되는 이런 링크들은 기록에 안 남기셔도 괜찮아요. 제가 기록에 다 남겨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지금 화면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제공을 해 드렸던 거고, 이거를 왜 지금 했어야 하는지, 첫 시간에 왜 이거부터 시간을 부여를 했는지 이따가 얘기를 다 하나씩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거 소대문자 구별하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지금 제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이 주소는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적어두거나 해서 꼭 기록을 남겨 놓으세요. 이거 들어오시면서 기록 남기는 것까지. 다 들어오셨을까요? 자, 해당 주소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쭉 써있죠. 25년 2월 평일 9시 자바 방특 수업 페이지다 라고 써져 있는데, 네, 여기 써있는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자바 1, 2 방학 특강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될 때 계속해서 모든 자료 관련 링크라든가 아니면 제가 제공해드리는 어떠한 것들 다 이 수업 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페이지 링크 주소를 꼭 오늘은 확실하게 기록을 남기셔야 앞으로 수업을 참여하실 때마다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개인적인 복습 시간을 가지신다고 하더라도 이 수업 페이지를 들어올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주소는 꼭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제공해드렸던 이 주소들, 여기를 해야 된다, 가입해야 된다 라고 했던 이 주소들이 수업 페이지에 다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연관되어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얘는 기록을 안 남겨도 되고 이 녀석을 찾아서 들어오시면 된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 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몇 가지 얘기를 진행을 해 볼 건데 일단 제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자바 1, 2 과정 함께 하게 된 강사 차주환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이 학원에서 거의 전 과목을 다 수업을 해요. 스케줄에 따라서 이 수업도 하고 저 수업도 하고 많은 수강생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정규 강사 차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은 몇 가지 사항들을 안내를 좀 드려볼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런 가벼운 내용부터 해서 이따가 시간 되면 프로그램 설치까지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여기 수업 정보에 보시면은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라고 하는 이런 이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채널로 유튜브가 뜨게 되겠죠. 자, 이 채널은 제가 여러분들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 목소리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이 부분을 녹화한 영상을 업로드해드리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뭐 좋아요나 뭐 구독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필요한 자료, 영상 자료를 남겨드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채널이니까 이 수업 페이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주의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과 제 목소리가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수업 내용을 다 녹화하진 않아요. 제가 수업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를 다 해서 영상에 올리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영상 녹화를 잘 안 끊긴 하는데 영상 녹화를 끊고 말씀드리는 것도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문제를 풀거나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 제가 문제를 풀기 위해 드리는 힌트 같은 것들, 또 꿀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녹화에 다 담기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제공되는, 이 녹화 영상 제공되는 유튜브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수업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메인 자료가 아니라 얘를 복습할 수 있는 복습 자료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얘를 메인으로 가져가 버리시면 꽤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수업을 끝나게 되실 겁니다. 수업이. 그래서 꼭 복습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채널에 보면 이제 뭐 영상이 많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수업에 해당하는 영상들은 재생 목록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은 아직 영상이 하나도 업로드가 안 돼서 재생 목록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25년 1월 14시라고 되어 있는 거 앞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1교시가 끝나고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새로운 재생 목록 하나가 생겨날 거예요. 25년 2월 09시 자바 이런 식으로 생겨나겠죠. 해당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해당 재생 목록 찾아서 그 영상들 복습 자료로 활용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에 꽤나 많은 수업 내용들이 있어요. 뭐 자바, 파이썬, 뭐 DB, 뭐 웹 개발 등등 되게 다양한 수업에 대한 재생 목록들이 존재하는데 이거 다 보셔도 되긴 해요. 어차피 공개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보셔도 돼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는 건 자유예요. 근데 절대로 자바 영상은 보지 마세요. 자바 영상은 XXX.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바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자바 영상을 예습한다고 미리 보고 오면 수업 당시에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얻지 못해요. 근데 개발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들은요, 결국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무조건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개발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습을 하고 오면 이미 해당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부를 하고 온 거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생각하게 돼요.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얻어지는 창의성이나 이런 사고력을 기를 수가 없게 된다. 근데 그걸 기르지 않으면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도 아무 곳에도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문법이야 공부가 되죠. 하지만 문법을 안다고 언어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고하는 방식을,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절대로 자바 영상은 듣지 마셔라, 보지 마셔라. 다른 수업 영상 같은 거는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 예습 안 되고요. 복습할 때는 지금 수업 진행했던 재생 목록 말고 다른 재생 목록에 있는 자바 영상 보셔도 돼요.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복습은. 하지만 예습은 안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공부해 나가는 상황에서 절대 이득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튜브 링크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느낌이 좀 오시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클릭해서 열었는데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 들어가지는 경우. 그럴 때는 컨트롤 클릭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우클릭해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이런 거 하시면 문제없이 접속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질문사항 오픈 채팅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링크를 눌러서 들어와 보시면 자, 이렇게 질문사항 오픈 채팅, 1대1 오픈 채팅 참여하기라고 해서 버튼이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저와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 채팅은 왜 있느냐,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수업 중, 지금 현재 같은 수업 중일 때 여러분들이 뭔가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업 내용을 들었는데 질문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수업 외적인 질문이어도 수업에 너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어느 정도는 다 수용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수업 중이라면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앞에 있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저한테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업 중이 아닐 때, 여러분들이 혼자 개인 시간에 복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업이 시작하기 전 혹은 수업이 끝나고 난 뒤 이럴 때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앞에 없을 때, 그때 이 오픈 채팅방을 사용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24시간 내내 제가 계속 대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 질문에 빠르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질문 채팅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좀 주의사항 같이 적혀 있는데 이거 특별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채팅방 딱 처음 만들어서 들어오셨을 때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처음에 만들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본인이 누군지는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수강생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모르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개개인한테 맞는 답변이 아니라 그냥 정형화된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질문 사항을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니까 본인이 누구신지를 저한테 처음에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질문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뭐가 이렇게 좀 쓰여 있긴 하는데 이거 막 엄청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나면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이런 녀석을 공부를 시작을 하고 나면 가장 어려운 게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사실 문법이 난이도가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가 너무 높다, 뭐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걸 떠나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문법을 어느 정도 이해했음에도 잘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어색하니까. 근데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지금 뭘 몰라서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 잘 모르세요. 처음에는.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몰라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건지를 스스로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내가 뭘 몰라서 이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명확해지면 그것들에 대해 최소한 스스로 한 번쯤은 찾아봐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구글링을 하든 GPT한테 물어보든 뭐가 됐든 좋습니다. 어쨌든 검색을 통해 정보를 좀 얻어보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내가 뭘 모르는지 깨닫고 나서 구글링을 하고 정보를 얻었을 때 이 정보를 정보로 받아들이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몰랐는지 이해했고 명확하게 체크했고 그걸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는데도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내가 이걸 모르는데 이렇게 찾아봤는데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하지 않고 두리뭉실한 질문이 나와버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은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구글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읽어보셨나요? 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역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누군지 밝혀주신 다음에 내가 뭘 모르는데 이렇게 찾아봤는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수업 시간이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총 2시간 반 수업을 진행을 해요. 2시간 반이다 보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 한 번 부여될 거고요. 이 한 번이 언제 부여된다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10시에서
한 10시 20분 사이쯤에는 제가 한 번 드리긴 하는데, 그리고 한 번 드릴 때 최소 10분 보장이고요. 웬만하면 저는 15분 정도 부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도 상황이나 이런 그날 수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수업을 9시에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9시 10분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11시 반까지 하는 게 아니라 11시 20분까지 최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시 반부터 또 다른 수업이 바로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도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 정리하고 나가줘야 다른 수업 수강생분들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끝나는 10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시작할 때 10분 얘는 뭐냐면, 자, 제가 매번 이제 수업을 새로 이제 개강을 할 때마다 수강생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사항이고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안 지켜주세요.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냐면, 자, 제가 수업 시작을 9시 10분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9시 10분까지 와야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10분에 시작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10분을 왜 주느냐? 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9시까지 오시는 게 맞고요. 9시까지, 사실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려면 9시 전에 와서 컴퓨터 켜고 수업 들을 준비해야죠.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9시까지 오신 다음에 수업 시작하기까지 이 10분, 이 동안에 여러분들은 워밍업을 좀 해야 돼요. 준비 운동이죠. 무슨 준비 운동이냐면, 여러분들은 이 수업 9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하는 이 해당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 전까지 계속 개발 관련된 생각과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어떠한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여기로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공부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개발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영역은 그냥 일상적인 사람의 두뇌, 일상의 뇌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분야가 좀 있어요, 부분이. 그래서 일상적인 뇌에서 개발 관련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뇌로 준비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워밍업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 운동은 뭐 가지고 하느냐면 이런 거 가지고 합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가입하셨던 code.org라든가 아니면 codehub.kr이라든가 이런 녀석을 통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고, 혹은 알고리즘에 대한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뇌를 확실하게 풀어줬을 때, 그때 비로소 수업 내용을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게 돼요.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인데 잘 안 지켜져요. 하지만 이걸 잘 지키시는 분과 잘 지키지 않으시는 분의 격차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엄청 커질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인지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은 9시 10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출석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드릴 건데, 출석은 2교시 시작할 때 제가 한번 부를 거예요. 2교시 시작할 때 쉬는 시간이 뭐 10시에서 10시 20분 사이에 한번 부여가 될 텐데, 그때 이제 한 10분이고 15분이고 쉬겠죠? 그리고 나서 2교시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저는 출석을 부를 겁니다. 이때 출석에 잘 호명이 되면, 문제가 없으시면 출석 인정은 다 해드려요. 만약에 1교시만 듣고 집에 가야 된다, 나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1교시 끝나면 집에 가야 돼, 그러면 1교시 들으시고 가기 전에 저한테 말씀만 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좀 일찍 가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드려요. 그리고 출석 인정 다 해드려요. 반대도 똑같아요. 1교시 못 왔어요. 2교시 때 왔어요. 심지어 2교시 중간에 왔어요. 그러면 출석 부를 때 없었겠죠. 하지만 2교시 중간에 오셨어도 저한테 따로, 자, 이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왔는데 지금이라도 왔습니다 하면은 다 인정해 드립니다. 출석은 되게 관대하게 봐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얘 때문입니다. 저는 수업 내용을 녹화를 하고 있고, 이 녹화된 내용은 수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다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분, 1시간 이내로 업로드가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당 수업 내용을 복습하실 수 있어요. 물론 100%의 내용은 아니지만 90%의 내용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얻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영상 잘 보고 오셔라, 빠진 만큼 영상으로 보충하셔라 라고 하는 우리의 서로의 무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출석을 좀 관대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빠졌다, 하루를 빠지든 절반을 빠지든 앞뒤를 빠지든 상관이 없어요. 빠졌는데 이 내용 영상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수업에 참여를 딱 하시면 이 수업은 당연히 이해 안 돼요. 우리는 차곡차곡 개념들을, 문법들을 익혀나가는 상황에서 여기 중간다리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 다음 단계는 당연히 완만하게 이해하는 거 불가능입니다. 이거 하루에 2시간 반씩 영상 길이 총 따져봐야 2시간이 안 될 텐데 거의 그 2시간짜리 영상을 시간을 내서 보고 오시면 다음 시간 거 안 봐도 돼요. 근데 안 보고 오시면 수업 들어도 이해 안 되니까 다음 시간 거 또 봐야 돼요.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그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복습을 통해 메꿔 주셔야 한다는 점 또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러 오신 이 수업은 자바 수업이에요. 자바라고 하는 이 녀석은 프로그래밍 언어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언어. 자, 여러분들 언어가 뭐예요? 언어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말이죠, 말.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국어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똑같은 한국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라는 언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자, 언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20일 줄 테니까 뭐가 좋을까? 불어를 마스터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나요? 못하겠죠. 20일 줄 테니까, 심지어 20일도 2시간 반씩이라 가지고 다 해봐야 20시간, 25시간이라고 치고 50시간이에요, 대충. 저희 총 수업 일수 20일 동안 50시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 50시간 줄 테니까 불어 마스터 해봐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녀석을 공부하러 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언어인데? 안 돼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20일 50시간, 이거 200일 500시간이어도 마스터 못해요. 2000일 5000시간이어도 못합니다. 마스터라는 개념은 그래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마스터가 없어요. 그 어떤 개발자도 언어를 마스터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실제로 메인 언어를 자바를 가지고서 웹 개발도 하고 앱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개발에 참여를 했던 현직 개발자였던 사람인데, 저도 자바라는 언어의 10분의 1 정도만 알아요. 자바가 10이면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이것만 알아도 돼요. 10분의 9 나머지 영역들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만큼만 알아도 되는 거고, 이만큼만 알고도 10개를 다 아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개발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하는 이 20일 동안에 자바라는 언어를 마스터한다.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면 자바를 가지고 내가 뭐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 이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자바라는 언어를 다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초 문법, 그리고 최소한의 활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수업 내용들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뭘 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한 본인의 생각을 코드로 구현할 수 있게 돼요. 이 정도가 딱 한계예요. 이것보다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앱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하면 공부를 훨씬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참여하실 때 얼만큼 개인 시간을 들여서 복습하시고 이 복습한 내용을 얼만큼 본인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 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결정이 됩니다. 이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 이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 수업 동안에 아주 기본적인 자바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개념과 문법과 그리고 그 문법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 마지막에는 간단한 어떠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곤 할 거예요.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복습이 중요합니다. 2시간 반 여러분들한테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 것 같아도 머릿속으로 맞아, 설명 좋다, 이해했어 라고 생각이 들어도 막상 본인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복습하고 반복 숙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시간 투자를 과감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적어도 수업 들은 만큼 수업 시간만큼은 복습을 또 하셔야 최소한 여러분들 걸로 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꼭 인지하셔야 하는 주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얘네들 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 구글이었습니다. 자, 구글. 이거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이 있어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요즘에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이제 개발자라는 이 직군에게 구글은요 그냥 무조건 함께 가는 동반자예요. 지금 당장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당장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 가서 거기 있는 개발자분들한테 당신들 구글 쓰지 마세요. 지금부터 일주일간 구글 쓰지 마세요라 그러면 개발 진행 속도가 반으로 줄 겁니다. 구글 없이 개발 못해요.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힘들어요. 특히나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일수록 구글 없이는 개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자한테 구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만드는 이 구글 계정은 어떤 용도냐?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계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넷플릭스 계정이라든가 이런 계정들로 사용하던 개인 이메일로 쓰던 구글은 그냥 본인 거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고 지금 새로 만든 이 구글 계정은 개발 공부용 아니면 개발할 때 사용할 개발용으로 사용을 하셔라. 그런 의미로 계정을 하나 만드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 계정을 하나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구글 이메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직에서 근무할 때 사용하던 구글 계정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구글 계정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요. 이게 왜냐면 섞이게 되면은 중요한 자료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서로 꼬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나눠서 관리를 하는 건데 구글 꼭 개발 공부용, 개발용으로 하나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꼭 구글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거나 개발에 관련된 뭔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이트들에는 대부분 구글 연동 기능이 있어요. 카카오 연동, 네이버 연동은 없어도 구글 연동은 엔간하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글 계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GitHub라고 하고 있는 이 GitHub 들어가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GitHub라고 하는 녀석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쉽게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허브가 뭐예요? 이거거든요. 허브. 이 허브라는 녀석은 창고입니다. 창고. 여러분들 그 택배 시키면 뭐 옥천 허브, 어디 허브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내 물건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러는 거 찍히죠. 송장조회 해보면은 다 찍히는데 그 허브 창고예요. 중간에 거쳐가는 저장소, 창고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깃허브도 똑같아요. 깃을 사용하는 저장소예요. 이 저장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냐? 원격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저장하는, 웹상에 저장하는 원격 저장소예요. 그게 깃허브입니다. 이 깃허브라고 하는 저장소를 우리가 왜 써야 하느냐? 이걸 왜 쓰느냐? 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코드를 열심히 썼어요. 근데 이렇게 적은 코드를 집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프로그램에다가 적어놓고 저장을 해놔봤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이 될 거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내 컴퓨터에 들어가면 없죠. 그럼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뭐 코드를 텍스트 파일로 복사해서 저장해가지고 메일로 보낸다거나 USB로 옮긴다거나 이런 작업해야 되는데 매번 그러기에는 귀찮고 번거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깃허브라고 하는 저장소를 이용하면 온라인 웹상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곳 어디라도, 인터넷만 된다면 그 어디라도 내가 저장해 놓은 코드를 언제 어디서든 가져갈 수도 있고 여기다가 바꿔서 다시 저장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하게 해줍니다. 깃허브는. 그래서 얘를 실질적으로는 왜 쓰냐면 협업을 하기 위해. 개발은 절대로 혼자 하지 않아요. 개발은 무조건 여러 명이서 진행을 한다. 요즘에 뭐 1인 개발자다 라고 해서 혼자 이것저것 다 만드는 개발자들이 뭐 없진 않지만 많지 않습니다. 1인 개발자. 그래서 웬만한 개발 회사들은 전부 다 협업이에요. 여러 명이서 코드를 만드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을 A, B, C, D 4명이서 만들어요. 그럼 얘도 얘를 건드려야 되고 얘도 얘를 건드려야 되고 얘도 얘를 건드리고 얘도 얘를 건드리겠죠. 그러면 얘가 건드린 데랑 얘가 건드린 데가 겹친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애매해요. 얘가 만든 거, 얘가 만든 거 이렇게 각각이 만든 것들을 결국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이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해서 합쳐줘야 돼요. 그런 걸 전부 다 깃허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협업의 기본이 되는 저장소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협업을 안 하고 나 혼자 사용을 한다라고 해도 이제 형상 관리라고 해서 내 소스의 버전 관리하는 코드를 이제 소스라고 하는데 소스 코드의 버전을 관리하는 그런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최종적인 목표를 어디까지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언어를 공부했다라고 하면 깃허브는 쓸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 수업에서 제가 깃허브의 직접적인 사용법이나 얘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디테일한 것들을 알려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수업에서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할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찾아본 다음에 이해가 안 돼. 잘 모르겠어. 그럼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개인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깃허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진행하는 간단한 프로그램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저는 깃허브를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제가 제공하는 코드를 좀 손쉽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점. 자, 그 다음엔 프로그래머스를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프로그래머스.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일단 얘는 하나의 사이트 안에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개발자들이라면
이 프로그래머스를 모르는 개발자는 또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혹은 취업하면서 혹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얻어갈 정보가 많은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프로그래머스. 되게 옛날부터 있던 사이트고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에서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자, 이 사이트는 뭘 제공을 하느냐? 일단 교육 쪽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여기서 제공하는 강의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강의를 듣거나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이 관련된 거 이런 교육을 추가로 더 진행을 할 수 있는 메뉴도 존재를 하고 이 채용 쪽에 가보면 각종 채용 공고들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대기업들도 많이 공고를 올리게 되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좋은 게 내가 만약에 나중에 나의 목표는 어떤 회사에 이런 직군으로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런 회사들을 좀 찾아볼 수도 있어요. 있을라나? 없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대략적으로 좀 봐봅시다. 이름을 들으면 좀 알 법한 그런 회사들을 볼 거예요. 뭐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를 알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좀 아실만 할 것 같네요. 이제 광고를 워낙 많이 하는 곳이니까 하긴 와디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핀다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뭐 어플로서 되게 광고를 많이 하는 어플이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공부를 다 하고 나면 핀다라고 하는 이 그룹에 가고 싶어. 그리고 데브옵스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공고가 이미 올라와 있는 게 있죠. 얘를 봐요. 들어가서 봅니다. 보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나와요. 그리고 이 공부를 했을 때 이런 지원을 할 때 어떤 우대사항을 가지는지 뭐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공고를 보고 얻어가야 될 건 이 정보들을 읽어본 다음에 내가 그럼 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기술들은 익혀야 되겠구나. 이런 기술을 익혀야 내가 적어도 여기에 명함을 내밀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공부 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들도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둘러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아직 하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대기업 코테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거 아닌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코딩 테스트는 기본적인 문법을 문제풀이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좀 문법들을 다 터득한 이후에 이제 사고력을 길러내며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법을 공부하고 나면은 해당 문법을 찾아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것도 당연히 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이트 프로그래머스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PCCP, PCCE 자격증 같은 경우 프로그래머스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코딩 테스트에도 보면은 이런 기출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뭐 이런 자격증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런 것도 많이 풀어보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는 사이트다. 자, 그러면 code.org 얘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밑에 있는 이 타이핑 클럽 이거는 이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타자 연습하는 사이트예요. 타자 연습. 근데 영타 연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타자 연습 딱 켜가지고 0타로 했을 때 200타 넘는다 계십니까? 0타 200타가 넘는다 없으세요? 자, 그러면 최소 200타가 될 때까지 0타 연습은 하세요. 이거 하루에 시간 투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9시에 와서 9시 10분까지 10분 있죠? 그 10분 중에 뭐 코드.org나 코드업이나 이런 데 가서 문제 하나 풀고 한두 개 풀고 그리고 남는 시간 1, 2분, 2, 3분 그만큼씩만 해도 돼요. 대신에 꾸준히만 하면 돼요. 0타는 최소 200타 정도는 되는 게 좋습니다. 0타가 느리다고 해서 개발을 못하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긴 한데 개발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적는 영역은 어차피 영어를 써야 돼요. 근데 영어 타자가 느리면 내가 쓰는데 오래 걸리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하면서 코드를 막 적어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해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텐데 이거를 따라 적기도 벅차요. 너무 느리면. 그러면 남들은 다 따라 적어놓고 생각하면서 사고를 기르고 있을 때 나는 따라 적다가 끝나요. 이건 손해잖아요. 남들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 0타 200타까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0타 연습을 할 수 있는 웹페이지, 웹사이트를 하나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이걸로 안 해도 됩니다. 한컴 타자 연습 같은 걸 통해서 0타 연습하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0타, 200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꾸준히 연습해서 최소 200타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드업 보겠습니다. 이 코드업은 연동되는 로그인이 없어요. 그래서 가입을 따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가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되게 심플하게 가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좀 해주시면 얘는 되게 심플해요. 그냥 문제 풀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근데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여기 상단 메뉴에 있는 문제 눌러서 문제집 누르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기초 백제라고 해서 C 언어랑 파이썬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C 언어 기초 백제를 볼 거예요. 자바 수업인데 왜 C 언어를 보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C 언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문제들 1부터 100개가 있어요. 총 100제예요. 100제. 자, 이 100제를 다 풀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만 빼고. 근데 당연히 얘는 기초적인 문법을 테스트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을 배우기 전에는 못 풀어요. 문법을 배워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며 내가 오늘 이러한 문법을 배웠어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찾아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문법을 정말로 내가 잘 이해하고 있고 내가 스스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문법 공부를 위한 문제다. 근데 이것도 푸는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만약에 예를 들어 들어갔다. 근데 얘는 이제 문제 자체는 C 언어를 기반으로 문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부분을 이만큼을 읽으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이런 거, 내가 모르는 거, 이런 부분 빼고 다음 단어를 출력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헬로를 출력하래요.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러한 결과를 보면 돼. 내가 입력하는 건 뭐 없어도 돼.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정답이야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냥 이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파악했다면 코드 제출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여기서 제출하는 언어를 자바로 고르세요. 자바로 골라서 여기다가 자바 코드를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제출을 하면 이게 맞았다 틀렸다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주의사항 소스 제출 전 필독사항이라고 써있는 거에 클래스 이름을 반드시 메인으로 하셔야 채점이 가능합니다 어쩌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자바 문법에 대해서 공부한 게 없으니까 뭐 크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막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은데 일단은 제가 어떤 코드를 좀 작성을 했고요. 이 코드는 자바 답안을 제출하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고민하실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따가 같이 프로그램 설치하고 났을 때 이만큼은 기본 제공돼요. 근데 그거 그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를 좀 적고 제출을 한다. 그럼 얘가 지금 틀렸다라고 나옵니다. 실행 중 에러.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잘못된 풀이라고 나오면은 내가 지금 틀렸구나. 뭐가 틀렸는지를 들어가서 봐야 돼요. 들어가서 보면은 정답은 이건데 저는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소대문자도 구별이 된다는 얘기고, 이런 걸 파악했으면 오케이, 내가 코드를 수정해야 되겠구나. 제출 코드를 수정한다 눌러주시고 들어와서 파악한 부분을 수정하고 제출을 다시 하면 이제 맞았다고 합니다. 이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쭉 다 풀어나가시면 된다 라고 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출력하기 1부터 8까지 있는데 8번은 안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뭐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비트 어쩌고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비트 시프트, 비트 단위 논리 연산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비트가 들어있다. 안 풀어도 돼요. 자바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풀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업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코드.월 이제 하나 남았는데 얘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